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혹시 기회발전특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인과 기업에게 각종 세제 혜택과 교육과 특례를 지원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발전 핵심 전략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추진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도가 이 제도를 잘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전국에 748개 각종 특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강원도에도 많은 특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인제 산나물 특구 등 14개 지역 특화 발전 특구와 춘천 정밀 의료 산업 등 3개 규제 자유 특구, 강릉과 평창의 5개 올림픽 특구, 춘천 강소 특구 등 2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특례 활용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귀농 귀촌 특구도 있고 산양삼 특구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어떤 그 특구로 지정해놓고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크게 없어요. 기존 특구의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건 것이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이를 설명하는 현장 토론회가 강원도청에서 열렸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세제 혜택과 교육, 사회 간접 자본, 규제 완화를 제공합니다. 그 청년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수도권으로부터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특구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 안에 따르면 강원도에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낙후 지역에만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건이 좋은 광역시나 지방 대도시로 투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색 전략 산업 육성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그 다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장점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그 얻을 수 있는 특례와 그 기회발전 특구에서 제공되는 특례들을 결합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많은 균형 발전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발전 특구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우선으로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 등 직접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춘천에 사는 11살 초등학생이 실종된 지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학생과 함께 있던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SNS를 통해 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감식하고 있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11살 초등학생은 지난 10일 실종됐습니다. 나흘 뒤 충북 충주에서 엄마에게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경찰은 실종 엿새 만에 한 외딴 공장 건물에서 학생과 함께 있던 56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SNS와 문자를 통해 학생을 서울로 유인해 만난 뒤 자신의 차로 100km쯤 떨어진 충북 충주의 한 도전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남성은 해당 공장 일부를 빌려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경우에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고요. 경찰은 해당 남성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감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학생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대로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썰매 전용 경기장이 바로 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에 있습니다. 시설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 사후 활용에 대한 걱정도 많았는데요. 평창군과 2018 평창기념재단이
해외 선수단과 국제대회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경기장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산비탈에 구불구불 자리 잡은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 외국에서 온 봅슬레이 선수들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구령과 함께 썰매를 힘차게 밀고 재빨리 자리를 잡아 질주를 시작합니다. 뒤이어 스켈레톤 선수도 얼음을 박차고 트랙으로 뛰어듭니다. 시속 100km가 넘는 아찔한 속도로 얼음 위를 빠르게 내달리고 16개의 곡선 코스를 지나 마침내 도착점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19번째이자 아시아에서 2번째로 지어진 썰매 전용 경기장. 5년 전 겨울올림픽이 펼쳐진 이곳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곳 평창 슬라이딩 센터에서는 현재 9개 나라 57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인 선수는 물론 주니어 선수, 그리고 눈이 없는 나라 선수들까지 기후와 시설 등 양질의 훈련이 가능한 평창에 강한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So right now I'm really focusing on the 2024 Youth Olympic Games, which is held here, which is awesome. I'm really excited for that. So right now my big goal is to just do my best there, qualify for all my races, and then hopefully go for gold in 2024. 특히 평창의 세심한 지원이 외국 선수단 유치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통역센터를 운영해 선수들의 비자 발급과 훈련시설 예약을 돕고 선수들이 쉽게 경기장을 오갈 수 있도록 이동 편의도 제공합니다. 우리 이제 슬라이딩 센터 이렇게 동계 스포츠 종목 그 경기장을 이렇게 한국인들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와서 쓴다는 게 의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창군은 국제연맹과 앞으로 5년 동안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으며 그 시작으로 다음 달 국제대회 3개가 잇따라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해외 선수단 유치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올림픽 사후 활용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지워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3.1절을 2주 앞두고 강원도의회가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앞으로 도내 친일 잔재 청산은 물론 항일운동에 대한 정밀 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지난 8일 최승순 의원이 발의한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획행정위원회 김길수 부위원장이 설명합니다. 심사 결과 동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공시와 사회 독립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 진행된 표결에서 이 조례안은 가결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조례에는 강원도가 일제 잔재 조사와 청산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제 잔재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교육과 홍보 등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가칭 강원도 일제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최승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11번째로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늦었다면서도 이왕 만들어진 조례가 실효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런 어떤 잃어버린 어떤 그 선조들의 어떤 독립정신, 항일 어떤 독립정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좀 고취하고, 우리 강원도 내 일제 잔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서. 강원도의회는 또 앞으로 강원도 청소년 진흥 육성 조례에 도내 청소년들이 항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할 때 강원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제 잔재 조사 및 청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강원도 아파트 가격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월 둘째 주에는 하락폭이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원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원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14% 떨어졌습니다. 전주 0.16% 떨어진 것과 비교해 하락폭이 0.0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속초가 0.27%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고 춘천과 원주가 0.14% 내려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0.43% 떨어진 것과 비교해 강원도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 국내에서 1호로 추진되는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강원도에 추진되는 영리병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제주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깨고 관할인 제주도의 재량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보건의료산업노조 강원본부는 영리병원이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박정아 국회의원 등이 추진하는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강릉 재진동 동해선 북부선의 철도 건설 사업의 일부 공구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오늘 열립니다. 국가철도공단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오후 1시에는 주문진 교육문화센터에서 강릉 양양 구간 3공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갖습니다. 어제는 고성 구간 8공구와 속초 구간 57공구 주민 설명회가 고성과 속초에서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태백시 매립장에서 근무하며 왼쪽 엄지손가락에 골절상을 입은 환경미화원 A씨가 통증으로 인한 근력 저하로 지체장애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이달 초에 내렸습니다. 대법원 제2부 재판부는 근력 기능 감소 등을 겪고 있는 원고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한 지체 기능 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 감소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첫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강원랜드 부사장이 지난해 말 퇴임한 가운데 후임자 선정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올해 초까지 임기였던 심규호 부사장이 지난해 말 건강상의 이유로 퇴임하면서 상생경영본부장이 부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후임 공모 요강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이사인 부사장 임기는 2년으로 공모 절차가 진행되면 후임 선출까지 2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열리는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강원도에서는 선수와 임원 495명이 출전합니다. 올해 대회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유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울산 등에서 분산 개최하고 강원도에서는 썰매와 스키 등 설상 4종목이 펼쳐집니다. 산림청이 구규림관리소 산림사업장에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안전보건팀과 산림병해충 방제팀 등 3개 팀은 춘천과 홍천, 인제 등 관할 국유林관리소 6곳의 안전보건 상태를 점검합니다. 사업장 위험 요인과 작업자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안전 관련 서류를 살필 예정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무죄의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수영연맹이 춘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영연맹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해 18일 오전 7시부터 10시간 동안 3개의 수영 레인에서 릴레이 수영을 하고 100m를 수영할 때마다 1,000원이 모금됩니다. 목표 기부 금액은 800만 원이고 모금된 기부금은 모두 춘천시 복지정책과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을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유 통학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 한 대당 보조금 7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14대를 지원하며 통학버스 신고필 증상 주소지가 이 춘천으로 기재됐으며 지방세, 세외 수입, 환경 개선 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젖소 결핵병 음성농장 인증제 사업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가는 결핵병 검사 면제, 유방염 방제 물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인수 공통 전염병인 소결핵병은 제2종 법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인증 대상은 3년간 결핵병 발생이 없는 농장, 외부 소 입식 없이 운영 가능 농장, 차단 방역 위생, 사양 관리가 양호한 농장입니다. 춘천시가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자를 100명을 모집했는데 1,614명이 몰릴 정도로 호응이 좋아 올해에도 100명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페달 보조 전용 방식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 추첨은 다음 달 10일에 진행됩니다. 홍천군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7억 원을 들여 메디컬 허브 자원과 차세대 바이오 진단, 바이오 의약품 분야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받는 기업은 확약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홍천군으로 본사나 기업 부설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홍천군은 이번 사업이 성공적인 국가 항체 클러스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지역 건강 영향 조사 결과 마을 인근 퇴비농장 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인정된 횡성군 우천면 양정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횡성군은 1억 6,400만 원을 들여 내년 1월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하수와 토양의 환경 유해 인자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횡성군 양정리에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퇴비 공장이 운영됐고 마을 주민 13명이 암에 걸렸지만 환경부 조사 결과 암 발생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만 인정됐습니다. 철원군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동시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철원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 지원 사업으로 4등급 차량은 253대, 5등급 739대, 건설기계 6대를 신청받아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